창업하고 싶은데 요새 같은 경기에 지금 시작하는 거 맞는 걸까? 어떤 지역에 어떤 상권에 오픈해야 하는지, 사업장을 월세로 해야 하나 매입을 해야 하나, 또 예산은 어떻게 하고 내 보유현금과 사업자 대출 어떻게 받아야 할까? 무엇보다 내가 고른 이 아이템이 잘 팔릴까? 사람들 다 지원사업 하는데 지원사업 활용한 창업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으시다면 이런 고민에 관련돼서 누가 좀 알려줬으면 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많은 대표님들과 창업,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관련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요,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탑 5 이런 것들을 꼽아보면 대체로 이렇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지금 시작해도 되는지, 어떤 지역, 어떤 상권에서. 두 번째, 매입할지 월세 계약을 할지. 세 번째, 예산과 대출. 네 번째, 어떤 아이템으로 시작을 해야 할지. 다섯 번째, 지원사업 활용한 창업은 어떻게 할지.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 설명의 끝에 제가 준비한 서비스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무엇보다 뭐니 해도 머니죠. 앞서 보여드렸던 1번, 2번, 3번 항목은 사실 창업자금 관련 항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산과 대출 관련 부분을 좀 검토해 볼게요. 상담을 받으러 오신 많은 분들이 내가 보유한 자산과 소득으로 얼마짜리 상가를 살 수 있는지, 그 상가를 살까 말까, 어떤 게 더 나은지조차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냥 LTV 60% 기준으로 심플하게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거래하시는 거면 한 70% 선으로 계산을 해드릴 텐데요. 상가 거래는 조금 더 제한이 많으니까 60% 정도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1번 자산기준 대출 한도입니다. 자산기준 대출 한도는 이거는 보유하고 계시는 현금의 4분의 6을 곱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1억 5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4분의 6을 곱해서 2억 2,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대출 한도에 내 돈 1억 5천을 더하면 한 3억 7,500만 원 정도까지는 상가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소득 기준 대출 한도예요. 소득 기준 대출 한도는 은행에서는 DSR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액으로 나눈 다음에 100%를 곱하는 그런 계산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조금 쉽게 표현해 볼게요. 네, 조금 쉽게 설명을 해봐드리면 한 달에 여윳돈이 있으실 거잖아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다르실 것 같은데 이 여윳돈의 60%를 곱하고 50만 원 정도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60%는요, 약간 안전 기준이에요. 영끌하지 말자 정도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이런 안전 기준을 좀 정하셔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앞서 저희가 자산기준 대출한도 했던 것처럼 이 정도 기준에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월 여윳돈이 한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에 60%를 곱한 다음 50만 원을 나누게 되면은요, 대출 한도가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어려운 이야기들 한번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대 상가 가격은 얼마냐? 그러면 1번에서 계산했던 대출 한도 2억 2,500만 원 기준으로 보유 자산과 합쳐진 3억 7,500만 원이 최대 구매 가능한 상가 가격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상가를 어느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는지 상한을 정해봤어요. 그러면 어디에 살까? 이런 고민들을 또 하시죠.
자, 사실 근데 이 상권과 지역 이런 것들을 뭔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이거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지역과 상권까지 좋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는요, 예전에 비해서 지역과 상권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지역과 상권이 거의 전부였죠. 그런데 제가 드린 답이 좀 교과서적이지 않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본질과 마케팅에 집중하시면 그닥 중요하진 않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요, 그 잘 아시는 포방떠 돈가스 기억나시나요? 그 대표님이 포방떠 돈가스 하시기 전에 횟집인가 그 초밥집인가를 하셨대요. 그때 사람들이 문 닫는 거 아쉬워할 정도로 아주 맛있었다고. 근데 폐업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그 포방떠 돈가스는 원래 계속해서 거기 포방떠의 돈가스 집이었죠. 그런데 골목 식당에 나온 다음에 대기줄이 엄청 길기로 유명했어요. 물론 지금도 제주도에 대기 알바 있을 정도로 유명했던 그런 돈가스 집입니다. 그쵸? 결국은 맛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이 마케팅을 만나니까 대박이 났던 거죠. 이것처럼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대표님이 시골 어딘가에 브런치집을 차리셔도 요즘 사람들은 SNS 찾아서 맛있으면 찾아간다, 예쁘면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는요, 상권, 주변 아파트, 주민수, 교차로에 있느냐, 주변에 관공서 있느냐, 학교 학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다면 이제는 노출 조회수, 거기 예쁘게 찍히는 포토존이 있느냐, 해시태그는 뭘로 달았느냐, 쇼츠 릴스 반응도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지금 사도 되는가요? 네,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람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상가가 싸져 있으니까 지금 사라. 이렇게 경기가 죽어 있을 때, 침체돼 있을 때 상가 사는 거 위험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앞에 대출한도 3억 7,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 5천만 원짜리 상가를 내 보유자금 1억 5천과 대출 2억으로 산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출 2억 원을 원리금, 균등 10년 상환으로 대출을 하는 경우와 월세 50만 원, 50만 원짜리 월세가 있나 싶기는 한데요. 네, 월세 50만 원, 부가세 별도 정도로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금리는 신용 등급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시니까 4%, 5%, 6% 이렇게 다양하게 산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금리 4%, 5%, 6%, 그 다음에 월세 비용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출을 해서 4%, 5% 금리로 사면 이자가 월세보다도 적어요. 제가 월세 50만 원으로 산정했는데 이자가 50만 원 월세보다 적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월세는 오르겠죠. 이자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매입을 한 경우에는 건물도 남겠죠. 건물주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할 건데 4%, 5% 이자를 내면 나중에 건물도 생기고 월세보다 쌌어요. 자, 그러면 왜 안 하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냐 나중이냐의 문제이기보다는요, 내가 어차피 사업을 하면서 실사용을 할 공간이니까 내가 계약을 맺어서 이 상권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그 외 기타 비용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이자 비용 견주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아이템은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지원사업 활용한 창업은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 정말 질문 많이 받았어요. 물론 책 보시거나 유튜브 보시거나 강의를 들으시거나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기도 바쁘고 뭔가 새롭게 공부하려면 진짜 제대로 각 잡고 시간을 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자, 혼자서 이 바쁜 삶 안에서 실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워낙 뭐 유튜브다 어디다 지원사업 하니까 지원사업 공고 뜨는 사이트는 몇 개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매일 그 중에 하나 들어가셔서 그냥 쭉 살펴보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기업마당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들어가셔서 뭐 살고 계신 지역, 전 부산 사니까 네, 부산에 산다. 그러면 기업마당에서 부산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역 관련된 사업이 쭉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는 거죠. 평소에 관심이 없었고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니까 제목만 봐서는 아마 잘 모르실 거거든요. 그러면 클릭도 한번 해보고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지도 한번 보고, 네, 그리고 뭐 자주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다 보면 이 지원 사업이 지원금은 이렇구나. 네, 공고기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월까지 였네. 그리고 돈은 이만큼 주네. 또 이런 아이템 보유기업에 주는구나. 서류는 뭘 내는 거지? 그런 것들을 매일 이걸 검토하시다 보면 뭐 아는 만큼 질문이 생긴다고 질문도 좀 생기실 거고, 네, 그리고 이런 아이템이 자주 보이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아이템이 여기에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게 되면서 이 뭐 창업이나 뭐 지원사업 활용 창업이 먼 나라 일은 아니었구나. 뭐 이게 또 공부도 되고 좀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라도 시작하시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창업을 할 때 자금을 확보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이렇게 확보된 자금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요,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받았던 많은 질문들 중에서 빈도수가 높았던 질문 5가지를 뽑아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네, 그래도 여전히 창업은 좀 막막하고 지원사업은 더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왜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평생 살면서 창업 아이템 이런 거 생각 별로 안 해봤고 지원사업 접할 일이 많지 않았고 학교에서 배워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기본기를 배워 익히시는 게 빠르고 효율적인 성장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꼭 유료 강의 들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각 기관들에서 진행하는 창업 보육 교육들도 있고요. 저희 지원사업 전략연구소도 매월 아이템 기획부터 안정화, 확장이라는 전략 가이드를 제공해드리는 무료 특강도 있습니다. 네,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무료 라이브 특강 활용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단체형 수업들, 뭐 무료 수업들 이런 것들 들어봤는데 나한테 딱 맞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 무엇보다 나는 지금 창업이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완전 잘 모르는 그런 경험이 없는 초보다. 또 창업에 실패 없이 잘 하고 싶은데 시시콜콜 물어볼 사람도 내 주변에는 없다. 또 유료 강의 몇 번 좀 들어봤지만 내 상황에 딱 맞지 않았다. 자, 이런 내 상황, 내 아이템에 맞는 가이드를 받아보고 싶다. 네, 그리고 실제 사업 계획서 제출까지 이 전 과정을 함께 해줄 그런 전문가 코치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제가 소개드리는 저희 지원사업 전략연구소 이 과정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처음 창업할 때는 모아놓은 전 재산 쏟고 굳은 결심하면서 벌벌 떨면서 첫 사업 시작하고 뭐 지금이야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원사업 사업계획서가 이렇습니다. 뭐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한 달 동안 붙들고 있어도 별 내용 적지 못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네, 제가 첫 사업장 창업은 한 10년 전쯤 시작해서 현재 3번째 사업장까지 문 닫지 않고 잘 다행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 지원 사업은 8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지원 사업 관련 공부도 많이 하고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 활용해서 2018년에 법인도 설립해보고 수백 개의 사업 계획서를 써보고 수십 개의 사업에 선정도 돼보고 뭐 최근 23년, 24년에는 20억 원의 누적 선정금도 달성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8년간의 선정 경험이 쌓이다 보니 뭐 자산도 조금 늘어났고 지원사업 활용한 창업에 대해서는 좀 알게
어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8년이 걸린 거죠. 네. 8년 전에 제가 그랬듯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원 사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 경험 자체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 진행하고 지원 사업에 도전하셨던 많은 대표님들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해도 되나? 부터 궁금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이제 함께 이렇게, 도전해 나가면서 이런저런, 네,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좋은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인터뷰 해주시고, 글들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이 지원사업 전략연구소와 과정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이런 혜택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8년간 저희가 쌓아왔던 지원사업 선정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 드리고요. 무엇보다 대표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네, 이 사업 영역에 걸맞는 최적의 지원 사업을 선정해 드리고 그 선정 사업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선정되었던 사업계획서 샘플과 템플릿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연계형 지원 사업을 이어나가심으로 인해서 수천, 수억 원의 누적 선정도 가능하신 걸음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매번 지원사업 전략연구소와 함께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전문가 도움 없이 지원사업을 단독으로 해나가실 수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1:1 컨설팅이나 피드백 진행을 통해서 최단기간 고효율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 지원사업 전략연구소의 컨설팅은 첫 번째 그 설문조사지를 드리고 1차 상담이 진행되고요.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해드린 다음에 네, 그리고 지원사업 전략연구소가 제공해드리는 라이브 클래스들을 들으심으로써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를 학습하시게 되고 그러한 역량을 쌓으신 후 네, 그 사업계획서 실전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창업은 전 재산을 쏟아붓는 큰 결정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도에서부터 실패 없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최근에 발레 교육하시는 대표님이 지원 사업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발레 학원은 지원 사업에 못 들어오지만 발레 연구소, 발레단은 들어올 수 있고 오뎅 파는 분식집인데 나는 지원 사업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옆 가게는 지원금을 받아서 지금 같은 힘든 경기를 좀 쉽게 견뎌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 네, 이런 상황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그 순간부터 리스크 최소화 전략은 움직여야 한다라는 설명으로 마무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준비, 전략 준비 막막한 게 당연합니다. 네, 내 돈, 내 시간을 걸고 내 인생을 거는 걸음이니까요. 자, 이런 중요한 결정과 걸음이 혼자 끙끙 감으로만 하시지 말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처음 한 발짝 이런 것들을 지원사업 전략연구소의 이 과정들과 함께 해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아래 더 보기란에 무료 특강부터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나는 급한 걸음이다 컨설팅 신청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대표님들의 그 계획과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어서 올인하는 그 지점까지 함께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더보기 클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